자, 그러면 이제 확률과 통계에 대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니네가 그 개념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근데 일단은 경우의 수는 한마디로 약간의 노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래도 확통이 지금 뭐 이미 공부를 한 친구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처음일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확통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한번 정리를 좀 해보고, 용어들이 좀 생소하겠지만 한번 들어봐봐. 자, 확통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분류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이제 경우의 수. 경우의 수에는 이제 말 그대로 지금 이 단원의 제목처럼 노가다로 하나하나 막 대입해서 노가다로 찾는 그런 경우의 수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순열, 그 다음 조합, 그 다음 분할, 그 다음에 이항 정리. 그냥 우리가 오늘 뭐 다 하진 않겠지만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순수한 노가다예요, 거의. 대부분 다 우리가 요거는 이제 중학교에서 니네가 배웠던 상식만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문제들을 이제 경우의 수라고 하는 범위에 이제 묶어놨고, 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순열하고 조합이 좀 약간 이제 그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중학교 때 그런 거 배웠잖아. 왜 10명 중에 2명을 뽑는데 반장 2명을 그 반장하고 부반장 뽑는 거랑 대표 2명 뽑는 거랑은 구별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장 부반장 뽑는 거를 이제 순열이라 해. 뽑는 순서가 상관이 있는 거야. 내가 얘를 뽑고 얘를 뽑았는데 반장 부반장이 되냐 반장 부반장이 되냐를 구별하는 시리즈들 뽑는데 순서가 중요하게끔 뽑는 거를 이제 우리가 순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선택하는 것만 고려하는 걸 이제 우리가 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냥 분할이라고 하는 건 이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분필이 한 20개가 있는데 얘를 누군가에게 나눠주려고 해. 근데 이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받는 사람들이 구별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나눠주는 게 구별이 되는지 안 되는지로 상당히 좀 디테일하고 좀 헷갈리게 사실은 이 부분이 나오게 돼. 그리고 이항정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니네 우리가 뭐 A 더하기 B에 제곱이나 3승 이런 거 하잖아? 근데 A 더하기 B에 20승 이런 걸 전개를 합니다. 이걸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전개했을 때 그 식들이 어떻게 나오게 될 것인가를 추론하는 단원이 이항정리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가 일단 3분의 1이야. 근데 확통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야. 여기만 잘 하고 나면 이 뒷부분은 사실은 거의 공식에 의존하고 기본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확통을 잘하냐 못하냐는 사실 이 부분을 잘하냐 못하냐가 사실은 거의 결정진다고 봐도 돼. 이해하겠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이 뭐냐면 이제 확률이라는 걸 배워. 확률. 자, 확률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지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확률을 구하는 것들을 하잖아. 근데 여기 이제 어떤 걸 배우게 되면 조건부 확률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배우게 돼.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률은 확률이 돼. 이미 어떤 특정한 상황이 발생했어. 자, 우리 왜 연애 기사 보면은 왜 누구랑 누구랑 뭐 연애 한 해 하고 좀 막 디스패치 가면 터뜨리잖아, 그제? 근데 이미 열애설이 밝혀졌는데 과연 그것은 누가 했을 것인가? 이미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 원인을 찾아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실제에선 되게 많이 하거든.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나라 경제가 되게 안 좋아졌어. 무슨 이유 때문일까? 대통령 때문일까? 아니면 환율 때문일까? 아니면 뭐 국제 원유 원가 때문인가? 막 그런 이유를 찾아가듯이 이미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 이유를 찾아가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조건부 확률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새롭게 배우는 내용 중에 하나가 돼.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통계라고 하는 부분을 배우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좀 전혀 니네가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이라 사실은 여기까지 배우는 이런 또 확률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여기 지금 5명이 뭐 아이폰을 쓰고 3명이 뭐 예를 들어 뭘 쓰고 이런 걸 판단해서, 예를 들어 만약에 뭐 송파구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라는 거꾸로 추론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마지막에 통계라는 단어에서 배우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번 우리가 7번의 수업을 진행을 해요. 통계를. 그래서 지금 계획은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오늘 경우의 수하고 순열 정도 다루려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 다음 시간에 이제 조합하고 분할하고 이항 정리를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 내용 자체의 양을 이제 보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원에서 이제 확률, 조건부 확률,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계 부분을 한 3번 정도로 나눠서,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좀 여유를 둔 건 우리가 또 계획했던 것만큼 항상 되는 건 아니잖아. 또 하다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7번의 수업에서 일단 확률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뭐 촬영할 필요는 사실 없는 건데 그냥 OT를 간단히 하자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경우의 수에 관련된 부분부터 설명을 할 텐데, 자, 몇 페이지냐면 일단 6페이지에 보면은 니네가 거기서 볼 건 사실은 한 3가지 주제만 정도만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데, 첫 번째 이제 경우의 수에 뭐라고 돼 있냐면,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이제 노가다를 떼야 되는데, 근데 노가다를 뗄 때
아무 근거 없이 노가다를 뛰다 보면은 빠뜨리는 일이 생겨. 또 중복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나눠서 계산을 하는데 철칙이야. 절대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돼. 그리고 빠뜨리는 게 없어야 돼. 자, 그렇게 여러 가지 경우로 나눠서 문제를 계산한다라는 뜻이고, 그다음 밑에 보면은 이제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했던 건데 한번 간단하게 물어볼까? 야, 분식집에 갔어. 라면이 라면 땡긴다. 갑자기 라면 땡긴다. 야, ABC 라면이 있고 김밥이 기역, 니은, 지긋, 리을 김밥이 있대. 민우야, 내가 돈이 좀 없어가지고 둘 다 못 먹을 것 같고 라면 또는 김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아. 방법이 몇 가지야? 라면 또는 김밥을 먹는 거야? 몇 가지일까요? 자, 12가지라 생각해? 라면 또는 김밥인데? 내가 돈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얘가 모르는 게 아니라 또 집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면 또는 김밥이랬지? 그러면은 그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일어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라면을 먹거나 아니면 김밥을 먹는 그건 경우를 나눈 거기 때문에 그건 더해서 7가지인 거고 근데 우리 집은 좀 금수저다. 그래서 나는 라면하고 김밥을 동시에 먹을 수 있다. 라면 그리고 김밥을 먹을 땐 그 두 가지 경우 수를 곱하잖아, 그제? 그래서 니네가 사실은 중학교 때 이미 연습이 됐어. 언제 경우의 수를 더하고 언제 경우의 수를 곱하는지 이미 연습이 됐는데 근데 하다 보면 이게 좀 헷갈리는 경우가 좀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개념을 좀 타이핑하지 않았는데 거기 책에 한번 잠깐 보면은 어디다 좀 밑줄을 치냐면 자, 합의 법칙 바로 그 가로 1번 밑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잘 찾아봐. 자, 합의 법칙이라고 돼 있는 중간쯤이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이 동시는 same time이 아니야. 동시에 한번 하나, 둘, 셋, 뿅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발생하는 것도 동시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 수학에서 이 얘기하는 동시라는 건 하나, 둘, 셋 던지자 이게 아니라 동전 하나 던지고 동전 하나 던지고 동전 하나 던지는 것도 동시라고 얘기를 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그럼 곱의 법칙은 바로 뭐냐? A하고 B가 일어나는 경우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자, 뭐 특별히 그래서 이게 개념적으로 보면은 합집합 같은 개념 일 때는 더하고 교집합 개념일 때는 잠깐 곱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일단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단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했으니까 하나하나씩 대표형을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이제 합의 법칙 일용한 여긴 좀 재미가 없을 수 있다. 왜? 왜? 아, 그래? 얼른 갔다 와. 자, 그래서 대표형 1번부터 정리를 좀 할 테니까 니네도 따라 정리를 좀 해주고 알겠지? 다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제 문제를 풀 시간을 좀 주도록 할 거야. 가볼게. 근데 좀 재미없을 거야. 자, 1부터 100가지 자연수 중에 5 또는 8로 나눠 떠지는 수를 구해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 등차설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되게 많이 다룬 내용이죠. 자, 1부터 100가지 숫자가 있는데 자, 5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배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5의 배수의 집합을 이제 A5라고 얘기를 하고 자, 8의 배수의 집합을 A8이라고 얘기를 하면 자, 교집하면 뭐가 생긴다? A40이 생긴다. 40의 배수. 그러면 5의 배수가 1부터 100까지 20개 그럼 8의 배수는 12개 그럼 40에는 2개죠. 그럼 여기 8개고 18개고 여기는 10개고 그럼 다 합하면 30개죠. 30개? 자, 그래서 얘로 나눠 떨어지는 수의 개수는 바로 30개가 된다. 그러니까 이번 단은 좀 재미가 없을 거야. 빨리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 자, 중학교 때 배웠던 기본적인 경우의 수를 구하는 기술들을 이용해서 자, 그래서 얘네들을 더한다라는 거. 근데 교집합이 있는 경우는 좀 빼줘야 된다라는 거. 이거 뭐 다 알고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두 번째 거 해도 되겠지? 두 번째 거 바로 볼게요. 자, A하고 B라는 집합이 4가지, 2가지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인데 A의 원소를 X좌표로 하고 B의 원소를 Y좌표로 하는 순서쌍의 개수는 과연 몇 가지냐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때도 니네 경우수 하지 않냐? 초등학교 때 경우수는 진짜로 말 그대로 정말 하나하나 다 쓰지.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얘를 가지고 초등학생 보고 풀어보라 라고 하면 자, 내가 X좌표하고 Y좌표를 만들 텐데 A의 원소를 가지고 X좌표를 만들고 B의 원소를 가지고 Y좌표를 만드니까 1A에 1B에 2A에 2B에 3A에 3B에 4A에 4B다. 이게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이 하는 방법이지. 근데 우리는 이제 그나마 요건 중학교 과정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경우의 수의 합법칙이나 곱법칙을 생각을 해보면 자, 봐. 얘를 가지고 X좌표를 만들고
그리고 얘를 가지고 y좌표를 만들죠. 근데 그게 동시에 일어나지. 그러니까 동시라는 게 하나, 둘, 셋, x, y좌표를 만들자 이 개념이 아니라 x좌표를 만들고 그 상황이 유지된 상황에서 y좌표를 만들죠. 그러니까 두 가지 상황이 이건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야. same time이 아니라고. 알겠지? 자, 그래서 얘네 둘을 곱해서 몇 가지? 8가지를 만들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잠깐 확인하기 위한 정도 수준이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 여긴 별로 어려운 건 없으니까. 수준을 좀 들어가야지 좀 재밌는 게지. 자, 대표형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문제 한번 볼까? 4명의 학생이 각자의 명찰을 뒤집어서 보이지 않게 잘 섞은 후에 각자 하나씩을 잡았을 때 4명이 모두 자신의 명찰이 아닌 다른 학생의 명찰을 짚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여기 페이지 문제가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요거 좀 이름을 적어둘게.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교란순열이라고 해요. 교란순열. 자기가 자기 것을 갖지 않는 방법. 마치 마니또를 하는 방법 같은 거. 자, 이거 문제를 이렇게 내도 되나? 4개의 열쇠와 자물쇠가 있었어. 근데 4개의 열쇠와 그 자물쇠를 랜덤하게 섞은 다음에 모두 열기를 시도했는데 하나도 열리지 않는 경우의 수로 생각하면 되나? 자기가 자기 것을 갖지 않는 경우. 자, 소방관 4명이 기다리고 있다가 불이 났어. 야, 빨리 나가자. 이거 모자를 쓰고 나갔는데 모두 자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경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민나, 그지? 그지? 자, 지금 거기를 볼 필요가 없어요. 칠판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란순열이라 하고 이게 거의 유일하게 순수하게 노가다밖에 풀이 방법이 없는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거든. 하나하나 해봐야 되는. 그래서 나는 이걸 외웠어, 솔직히. 나는 외웠어. 4명의 교란순열? 난 외웠어. 5명짜리 교란순열? 난 외웠어. 6명짜리 교란순열은 시간 내에 사람이 하기엔 좀 부담이 돼. 시험에 나오지 않아. 그래서 4명짜리 교란순열이랑 5명짜리 교란순열은 니네가 기억해 두는 게 좋다. 근데 그냥 바로 답을 얘기하지 않고 일단 니네도 한번 해봐야 되니까 노가다를 한번 지금부터 해볼게. 자, 내 사람의 이름을 A, B, C, D라고 해보도록 할 거고 걔네들의 명찰 번호를 1번, 2번, 3번, 4번이라 할게.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자기가 자신의 명찰이 아닌 다른 명찰을 뒤집은 경우의 수야.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 방법이 수용도밖에 없다 하니까. 그럼 A하고 B하고 C하고 D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명찰을 가져가는데 야, A는 어떤 명찰을 가질 수 없니? 자기 자신의 명찰인 1번을 가질 수가 없지? 그럼 얘가 2번을 갖거나 아니면 3번을 갖거나 4번을 갖거나 중에 하나가 돼야 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A가 만약에 2번을 가져가면 남는 게 몇 번 남았어? 1, 3, 4 남았어? 근데 B는 어차피 1, 3, 4를 다 가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럼 B가 가질 수 있는 건 1번도 가질 수 있고 3번도 가질 수 있고 4번도 가질 수 있다고. 근데 얘가 3번을 가졌어? 그럼 몇 번 남았니? 자, 1, 2, 3, 4 중에 A가 3번을 가져갔네? 그럼 몇 번 남았니? 1, 2, 4 남았니? 1, 2, 4? 근데 얘는 2번을 가질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는 몇 번? 3번 아니면 4번을 가져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야, 적으라고 필기하라고. 3번이 아니라 1번. 그래. 미안. 자, 1번 아니면 몇 번? 4번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죠. 판 없어? 아, 그래? 아, 그래. 그러니까 내려와서 바꿔 와, 그러면 지금. 어제부터 바꿔 와. 자, 4번 같은 경우는 그러면 몇 번? 자, 남은 게 1번, 2번, 3번이고요. 2번을 가질 수 없죠? 그럼 몇 번 하면 몇 번 가져야 돼? 1번 아니면 3번을 가져줘야겠지. 그 책 가져가서 책 뜯어준다고 빨리 뛰어. 필기하고. 자, 그러면은 2번, 1번 남았네. 그럼 남는 거 몇 번 남았어? 3, 4번 남았지? 근데 3번, 4번 가질 수 없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4번, 3번을 가져가줘야 돼. 그럼 2, 3 몇 번 남았니? 2, 3 썼으면 몇 번 남았어? 1번하고 4번 남았지? 근데 1번, 4번 하면 4번이 겹쳐. 안 돼. 그러니까 반드시 4번, 1번이 가져줘야 돼. 자, 2, 4 몇 번 남았어? 1, 3. 그럼 3번, 1번 안 되니까 무조건 1번, 3번 돼야 돼. 자, 3, 1 이러면 2, 4 남았는데 2, 4 하면 4가 겹치니까 무조건 4, 1을 가져야 되고 여기는 근데 경우가 떨어지네. 3, 4면 남는 게 1, 2거든. 그럼 이거는 얘가 1, 2를 가져도 되고 2, 1을 가져도 되니까. 그지? 자, 그 다음에 4, 1이면 남는 게 이제 2, 3이 남았고 3, 2는 안 되니까 2하고 3을 가져야 된다. 그냥 4, 3이면 뭐 남았습니까? 1, 2 남았죠? 그래서 1, 2를 가질 수도 있고 2, 1을 가질 수도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하는 법 분명히 알아야 돼. 조금 이렇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법 알긴 알아야 되는데 자, 대표적으로 교란순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4명짜리 교란순열 몇 개다? 9가지다라는 걸 기억해 두십니다. 알겠죠? 야, 근데 재미난 성질은 당연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A가 여기 봐봐. 2번을 가지나 3번을 가지나 4번을 가지나 처음은 좀 달라지지만 결과대로 다 3가지 아니니?
당연한 거 아니야? A가 자기 자신이 아닌 2번, 3번, 4번 어떤 거든 다 경우에서는 똑같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다음부터는 우리 노가다 뛸 때 그냥 하나만 하고 곱하기 3을 해도 되겠다. 그럼 5명짜리 만약에 교란 수녀를 해야 되는 경우면 그 결론은 44가지가 나오게 돼. 5명짜리 교란 수녀의 경우에서는 몇 가지나 하면 결국에 44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5명짜리 교란 수녀를 니네가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 A가 예를 들어 2번을 가졌다 한 다음에 노가다를 쭉 떼어 3번 하지 말고 이거 계산하면 11가지가 나오게 돼. 그럼 A가 2번이 아니라 3번이나 4번이나 5번을 가져도 다 11가지, 11가지, 11가지 나오니까 토탈 44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하겠죠? 자, 그래서 어차피 나오면 4명 아니면 5명밖에 안 나오니까 4명은 9가지, 5명은 44가지. 요거는 기억해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알겠냐? 자, 얘를 뭐라 부른다? 교란순열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 노가다를 뛸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제 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면 이것도 뭐 일반항을 만들 수 있는데 그거는 좀 NG고. 자, 넘어가서 이제 대표형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방정식의 해의 개수라 해서 x 더하기 2y가 7보다 작은 음이 아닌 정수래. 민우야, 음이 아닌 정수면 0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0도 포함하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0 또는 자연수의 해의 개수를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본격적인 노가다인데 잘 들어. 개수가 큰 문자를 노가다 띄는 게 좋다. 개수가 큰 문자를 기준으로 노가다를 떼야 그 경우의 수가 팍팍팍 줄거든. 그 규칙이 팍팍팍 보이거든. 그래서 개수가 큰 걸 기준으로 노가다를 떼라. 그래서 x값하고 y값을 기준으로 노가다를 좀 떼야 되는데 자, 0이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y가 0이 되잖아. 그럼 부등식이 뭐가 되게 되냐면 자, x가 7보다 작다가 돼. 근데 x도 0이 가능하니까 0, 1, 2, 3, 4, 5, 6 몇 개니? 몇 개니? 7개, 7개죠, 7개. 0, 1, 2, 3, 4, 5, 6이니까 7개가 되겠죠? 7개가 되더라. 자, 그다음 y가 1이야. y가 1이면 x가 5보다 작다가 되거든? 그럼 0, 1, 2, 3, 4 몇 개니? 0, 1, 2, 3, 4 몇 개니? 5개죠? 자, 근데 만약에 x를 기준으로 노가다 떴으면 막 분수 나오고 숫자가 적어지는 것도 느리고 그렇다고. 그래서 개수가 큰 거를 기준으로 노가다를 띈다. 그럼 y가 2야. 그럼 x가 누구보다 작아야 돼? 3보다 작아야 돼. 그럼 0, 1, 2 세 가지 가능하겠고. 그럼 x가 예를 들어 3이야. 그럼 집어넣으면 y x값이 어떻게 돼? yx가 1보다 작아야 돼. 그럼 0 하나만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난다? 16가지 경우의 수가 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제가 걸 데가 없어가지고. 예, 놔주세요, 거기다. 네네. 그래서 가져갈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정방정식이라 해서 이거는 부정방정식이라는 부정부등식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간 얘를 만족하는 순상의 개수를 이렇게 조사를 한다. 5번 바로 가겠습니다. 자, 얘를 전개했을 때 발생하게 되는 항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할게. 자, 봐봐. 니네가 이 전개라는 게 뭐냐면 전개라는 게 다항식. 예를 들어 만약에 x 더하기 y하고 a 더하기 b라는 놈을 전개해라라는 말이 뭐냐면 여기는 다항식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고 여기는 다항식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걔를 곱하라는 뜻이지. 그럼 경우의 수적인 입장으로 보면은 여기서 내가 하나의 항을 선택하는 방법에서 2가지고 여기서도 항을 선택한 거 2가지니까 2 곱하기 2에서 4가지 항이 이렇게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얘랑 얘를 곱해서 항을 만들겠다는 뜻은 이 3개 항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여기는 4개 항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마지막에 여기 있는 항 중에 2개를 선택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들 전부 다 곱해주니까 몇 가지가 나온다? 24가지가 나오게 된다. 이런 뭐 중학교 때 개념을 가지고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넘어갈게요. 자, 야, 니네 540하고 648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니네 그렇게 하잖아. 최대 공약수를 가지고 생각을 하잖아. 그지? 그지 않아? 이 둘의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되니까 우리는 저 둘의 최대 공약수를 보통 계산하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얘가 갑자기 왜 경우의 수에서 나오게 됐냐면 내게 한번 들어봐.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 72라는 수를 소인수분해 하면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이야. 8, 9, 71. 약수 개수 몇 개지? 12개지? 왜냐면 여기다 1 더하고 여기다 1 더해서 곱하라고 중학교 때 선생님이 알려줬잖아. 근데 왜 1 더하는 줄 혹시 알아? 그래, 맞아. 약수표라 해가지고 내가 2하고 3을 몇 개 사용할 것인가 안 쓸 수도 있고 2의 제곱 2의 3승 될 수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3을 1개 쓸 수도 있고 3을 2개 쓸 수 있으니까 여기에 교차하는 이런 놈들이 다 70의 약수가 되거든.
그래서 여기다 1을 더하고 여기다 1을 더해서 곱하면 약수 개수가 나와요 라고 배웠지. 근데 내가 물어볼게. 야, 얘의 약수 중에 4의 배수는 몇 개일까? 생각해봐. 얘의 약수 중에 4의 배수는 몇 개일까? 4의 배수. 그럼 4의 배수라는 건 의무적으로 2를 2번 이상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6개밖에 안 되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얘의 약수 중에 6의 배수는 몇 개냐?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들어봐. 2를 안 곱할 수도 있고 한 번, 두 번, 세 번 곱할 수 있어. 경우의 수가 4가지였다고. 2를 곱할 수 있는 방법이. 3도 안 곱할 수도 있고 한 거 두 번까지 곱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6의 배수 그러면은 2를 안 곱하는 거 안 돼. 3을 안 곱하는 것도 안 돼. 적어도 한 번씩 곱해야 된다고. 그럼 3 곱하기 2 그래서 6가지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약수개수 중에도 이렇게 경우의 수에 대한 내용이 다 이제 숨어져 있는 내용이다. 이건 좀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이런 내용도 좀 알 필요가 있겠다. 자, 그래서 540하고 뭐 648 같은 경우는 소인수 분해를 해서 최대 공약수를 찾아주는 게 가장 큰 일이죠. 빨리빨리 해보자. 자, 좀 큰 수로 뭐 못 나누나 이거? 아, 이거 좀 어떻게 안 되나 이거? 540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되니? 540이면 이거 270에 135에다가 이게 더럽네 이거. 2 곱하기 하면 54고 암산이 2의 제곱 3의 제곱 5 확실해? 맞냐? 아니네. 택도 없네. 뭐야. 아니야. 자, 그래, 빨리 하자 그냥. 2에 얼마야? 270에 옛날에 진짜 선생님 젊었을 때는 지금도 또 그렇게 듣진 않았지만 자, 40, 3, 42 45에 그럼 9, 5, 45니까 3, 3, 5 이렇게 되겠지? 자, 2의 제곱에 자, 3의 3승에 5의 1승 이렇게 되겠죠? 옛날에 젊었을 땐 참 이 소인수 잘했는데 암산으로. 자, 648 같은 경우는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뭔가 좀 서러운데 자, 2로 나누면 324고 그 다음에 2로 나누면 162고 그 다음에 2로 나누면 81이니까 그럼 2로 몇 번? 2로 3번에 3으로 4번 이렇게 되겠네. 그럼 너는 이렇게 소인수 분해 되고 나는 이렇게 소인수 분해 되니까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2를 2개까지 가질 수 있고 3은 몇 개까지? 3개까지 가질 수 있는 얘가 바로 최대 공약수죠. 그래서 얘하고 얘의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되니까 3 곱하기 4인 12개가 바로 이 두 수의 약수의 개수가 되겠다. 그래서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에 의존을 했었구나라는 것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다.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B, C, D 네 도시 사이에 도로망이 있는데 A에서 출발하여 동일한 도시를 한 번만 지나 D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지금 현재 구해보고 싶은 거야. 그럼 A에서 출발해서 D까지 가는 방법은 ABD라는 방법이 있겠고 ACD라는 방법도 있겠고 ABCD도 있겠고 ACBD도 있겠지, 그제?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야. 그럼 경우수를 나눠 생각해보자. 자, 가보자. 야, A에서 B를 거쳐 D로 가는 방법 몇 가지일까? 봐봐. 몇 가지겠니? 6가지지?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 3가지와 B에서 D까지 가는 거 2가지를 곱했으니까 얘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면 6가지겠지? 그 다음에 A에서 C를 거쳐 D로 가는 방법 진우야 몇 가지일까요? 6가지겠죠? 자, 2가지하고 3가지 곱하니까 이렇게 되겠지? 동영아, A에서 B를 거쳐 C를 거쳐 D로 가는 방법 몇 가지일까요? 그래, 3가지, 2가지, 3가지니까 다 곱하면 18가지가 되겠고 자, 그러면 A에서 C를 거쳐 B를 거쳐 D로 가는 방법 상미야 몇 가지일까요? A에서 C를 거쳐 B를 거쳐 D로 가는 방법 가는 방법 몇 가지? A에서 C를 거쳐 B를 거쳐 D로 가는 방법 몇 가지? 2의 3승? 8가지가 되겠지. 자, 우리가 여기서 얘랑 얘랑을 곱했던 거는 그것이 동시가 아니라 그냥 동시에 수학적인 동시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여기서까지 가는 상황과 여기서까지 가는 상황과 여기서까지 가는 상황들이 다 같이 일어나야 되니까 하나 둘 셋이 아니라 같은 행동 안에 같이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했는데 근데 얘하고 얘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내가 가는데 막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갈 수 있어? 내 분실수수나? 그럴 수 없잖아, 그제?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은 절대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떻게 한다? 다 더해버리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12가지, 30가지, 38가지가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다. 자, 이게 바로 7번 문제였습니다. 자, 요거는 좀 체크해두자. 딴 문제보다는 조금 덜 잉여스러워서. 자,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의 수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할게요. 이건 좀 이해가 좀 필요해. 유일하게 거의 좀 약간의 이해가 필요해. 아주 약간의 이해가 필요해. 자,
지불하는 금액하고 지불하는 방법은 뭐가 차이가 나는 거냐면, 야 봐봐. 1,000원짜리 사려고 할 때 1,000원짜리 하나를 낼 수도 있지만 500원짜리 2개를 낼 수도 있고 500원짜리 하나에 100원짜리 5개를 낼 수도 있고 10원짜리 100개를 낼 수도 있고, 그제? 근데 이것들은 전부 다 금액은 같지만 뭔 다른 거냐면 방법은 다른 거야. 방법은 다른 거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10원짜리 동전 3개, 50원짜리 동전 4개, 100원짜리 동전 2개를 가지고 지불하는 방법의 수하고 금액의 수를 한번 구해보고 싶은데, 방법의 수가 훨씬 더 쉬워. 약수랑 좀 약간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 잘 들어봐. 내가 10원짜리를 지불하는 방법은 말이지. 잘 들어라. 안 줄 수도 있고 1개, 2개, 3개 줄 수 있으니까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냐면 4가지 경우의 수가 되게 돼. 10원짜리를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그럼 마찬가지 원리로 민우야, 50원짜리를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몇 가지일까요? 50원짜리를 지불하는 방법의 수. 준이야, 몇 가지? 5가지. 자, 안 물어볼게. 자, 100원짜리를 지불하는 방법의 수 몇 가지일까요? 몇 가지일까요? 3가지겠죠? 그래서 얘네들 전부 다 곱하면 돼. 근데 국어적인 의미로 이 제일 밑에 이 말이 없어도 근데 사실 빼야 되는데, 야, 0원을 지불하는 거를 지불한다고 얘기할 순 없잖아. 그럼 이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 10원도 안 주고 50원도 안 주고 100원도 안 주는 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지불한다고 볼 수 없지 않느냐. 어? 자, 하나 빼주는 거. 요게 바로 지불하는 방법의 수입니다. 지불하는 방법의 수. 자, 그럼 이제 문제는 금액의 수가 문제인 거야. 금액의 수가. 잘 들어봐. 100원짜리 하나를 사는 데 있어서 100원짜리 하나를 내는 방법도 있고 50원짜리 2개를 내는 방법도 있는데, 근데 이 문제는 이제 뭘 하고 싶은 거야? 이제 하나 끝난 거야. 그래서 M값은 지금 현재 뭐가 나온 거냐면, 자, 20에서 이제 59가지 경우수가 나왔고, 그럼 이제 금액의 수를 좀 조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100원짜리 하나랑 50원짜리 2개 내는 걸 이제 같은 걸로 보겠다는 뜻이야. 지금 내가 판단하는 건 금액의 수란 말이야. 그럼 100원짜리 내는 거랑 50원짜리 2개 내는 거를 한 가지 경우수로 보겠다는 뜻이야. 그렇다고 50원 자체로 50원짜리 2개를 100원짜리로 환전을 하잖아? 그럼 50원만 내는 게 또 불가능할 수가 있어. 50원짜리를 죄다 100원짜리로 바꿔버리면, 이거를 지워버리고 100원짜리 2개 추가해서 100원짜리 4개, 10원짜리 3개요. 이렇게 하면 50원을 지불할 수가 없지? 그래서 중복되는 걸 없애기 위해 한 가지 동전으로 통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비싼 동전으로 통일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두 화폐 중에 작은 화폐로 모두 환전을 해버리면 돼. 그럼 절대로 중복되는 게 발생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 10원짜리 몇 개? 3개는 그냥 둬. 근데 100원짜리하고 50원짜리. 50원짜리가 만약에 한 개만 있었잖아? 그럼 이런 일 안 생겨. 50원짜리가 하나밖에 없으면 중복되는 금액이 생기지 않잖아. 그 50원짜리가 지금 2개 이상이기 때문에 100원을 지불하는 방법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100원짜리 동전 2개를 50원짜리로 환전을 합니다. 그럼 50원이 총 몇 개가 될까요? 8개가 되겠지? 지금 현재 4개 있는데 100원짜리 동전 50원짜리 바꾸면 4개 추가되니까 8개가 되겠지? 자, 50원짜리 몇 개? 8개. 요걸로 생각해 주면 되겠다. 그래서 얘를 지불하는 방법의 수 4가지와 얘를 지불하는 방법의 수 9가지에 마찬가지로 0원을 지불하는 건 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N값은 얼마가 된다? 35가지가 되게 된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10원짜리 동전이 2개가 더 있었다 쳐보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다 10원짜리로 바꿔요. 다. 만약에 10원짜리가 5개가 되면은 얘네 때문에 내가 이걸 50원짜리 바꿨거든? 근데 50원 때문에 또 얘가 중복이 되잖아? 그럼 죄다 10원짜리로 바꿔 생각을 해야 돼. 50원짜리가 5개가 되면.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바꾸는 건 무조건 바꾸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되는 같은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이 중복이 되는 케이스에서만 그 2개의 가치를 하나의 가치, 싼 가치로, 싼 화폐로 환전을 한다.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8번이야. 근데 안 물어볼게. 안 물어볼게. 물어보면은 내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가지고. 야, 어떻게 그거 하고 바로 말하는데 대답을 못해? 얼마나 집중을 안 하면? 대답해봐. 얼마나 집중을 안 하면 내가 이거 원리 설명하고 바로 말하는데 대답을 못해? 뭐 원투데이도 아니고 뭐 한두 달도 아니지만 야, 안타까워서. 너 나중에 2학년 올라 문과 가가지고 선생님들이 너 신경 안 써주면 너 계속 그럴 텐데 네가 스스로 좀 바꿔봐. 좀 알겠지?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자, 이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색칠하려고 하는데, 자,
자, 이제 중학교 때랑 다르게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면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구별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웃한 곳에서는 다른 색깔을 칠하는 방법수. 이런 걸 이제 많이 물어본단 말이야. 중학교 때는 그냥 단순하게 여기를 그냥 뭐 네 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네 군데를 칠해요. 그럼 4, 3, 4, 2, 1 이렇게 해버렸는데 지금은 이제 같은 색깔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 단 이웃한 곳은 좀 다르게 칠해서 그걸 서로 구별할 수 있게끔 좀 하는 이런 방법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좋아해. 근데 예제 나와 있는 문제하고 사실 오른쪽 밑에 있는 유제 문제하고 레벨이 좀 많이 차이가 나. 그래서 일단은 예제 문제 먼저 볼 텐데. 자, 보자. 야, 얘는 지금 두 개의 면과 이웃하고 있지.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도 두 가지 면하고 문제가 생겨. 얘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지금 C는 세 가지 면하고 이웃하고 있고 B라는 면도 세 가지 하고 이웃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B하고 C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더 높겠지? 그래서 이런 데를 먼저 칠하는 게 좋아. 자, 지금 현재 내가 5가지 색을 이용해서 칠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B하고 C는 지금 면적이 똑같으니까 뭐 누구든 먼저 상관없는데 얘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 얘 칠하는 건 몇 가지? 5가지겠지? 그럼 얘는 지금 방금 칠한 얘랑 다른 색깔 칠한 거 몇 가지? 얘 몇 가지겠니? 4가지겠죠? 그럼 D는 몇 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을까? 이 두 놈하고 다른 색깔 칠해야 되니까 3가지가 되겠지? 얘는 몇 가지일까? 3가지겠죠? 2가지가 아니라고. 왜? 얘네 둘하고만 다르면 되기 때문에 여기 몇 가지? 3가지를 칠한다. 3개를 모두 곱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풀 문제긴 하지만 그 유제 3번하고 4번처럼 그 모양 자체가 약간 이렇게 회전하는 형태? 둥글게 돼 있는 이런 형태 있지?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주의를 좀 해줘야 된다는데 자, 그러면 잠깐 한번 고민 한번 해볼까? 이거는 뭐 사실 중딩 거고. 선생님이 밑에 있는 유제 3번하고 똑같은 문제를 내면 좀 그러니까 선생님이 문제를 한번 다르게 내볼게. 야, 여기에 4가지 영역이 있다 치자고. A, B, C, D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 5가지 색깔을 칠하려고 하는데 방금 했던 것처럼 같은 색깔을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이웃한 곳을 다르게 칠하는 방법의 수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해. 내가 그냥 일단 설명을 해줄게. 잘 봐. 니네가 머릿속에 생각할 때 일단 그럼 여기는 어떤 면도 다 서로 2개의 면과 이웃하기 때문에 무엇을 칠해도 상관없겠구나 먼저. 그럼 얘를 칠하는 방법 몇 가지일까요? 얘를 칠하면 몇 가지일까요? 5가지겠지? 그럼 뭐 얘나 똑같으니까 그럼 얘 칠하면 몇 가지일까요? 4가지겠지? 그럼 그 다음 A 칠할까 B 칠할까? B 먼저 칠할까? 그럼 얘 칠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일까요? 4가지겠지? 그럼 얘 칠하는 방법 몇 가지일까요? 3가지겠지? 이거 곱하면 답이 될 것 같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면 얘랑 얘랑을 만약에 같은 색깔 칠하잖아. 그럼 A에 4가지 색깔 칠할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회전해서 나중에 이렇게 해서 다시 만나는 이런 형태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해도 돼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해도 돼.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서 마지막에 이렇게 만나는 이런 느낌에 있는 색칠 문제는 니네가 방금 했던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색칠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겠냐? 그래서 이건 방법이 2가지인데 보통 교육과정에는 경우를 나눠. 자, 정리만 좀 해도 이 그림의 5가지야. G를 칠하는 방법 5가지고요. C를 칠하는 방법이 4가지인 것까지. 10가지는 괜찮아. 근데 여기서 경우를 나눠 생각을 해야 돼. 첫 번째 케이스 바로 뭐냐? 눈 떠. B하고 C를 같은 색깔을 칠하느냐? 아니면 B하고 C를 다른 색깔로 칠하느냐? 일반적인 내신에 나오는 문제는 이 정도만 알아도 니네가 충분할 거야. 뭐 모의고사 기출문화 이런 거는 좀 더 복잡할 수 있지만 내신에 나오는 문제 수준 정도는 이 정도로 하면 되는데. 자, 간다. 야, B하고 C를 색칠하겠다면 같은 색깔 칠하겠다면 B를 색칠하는 방법의 수는 1가지냐? C를 칠했잖아, 그제? 근데 B하고 C하고 같은 색깔 칠하겠다는 건 C 칠한 거를 가지고 그냥 칠해야 되니까 그럼 B를 결정하는 방법은 1가지겠죠. 이해할 수 있겠니? 자, 그 다음에 A를 칠하는 방법 몇 가지일까요? 자, 얘랑 같은 색깔이 칠해져 있으니까 A를 칠하는 방법 몇 가지다? 4가지 방법이 있겠지?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엔 B하고 C하고 다른 색깔 칠할 거야. B를 칠하고 A를 칠하는 방법 볼게. 정민아, B를 칠하는 방법 몇 가지일 것 같아? 신중히 생각하고 대답해봐. 자, B하고 C하고 다른 걸 칠하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B를 칠하는 방법 몇 가지일까요? 3가지겠지? 얘랑도 달라야 되고 가정해서 얘랑도 달라야 되니까 그럼 B를 칠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냐면 3가지겠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얘랑은 지금 현재 다른 색깔이 칠해져 있는 거야. 그럼 그때 A를 칠하면 몇 가지일까요? 몇 가지일까? 몇 가지? 왜 두 가지야? 얘랑도 달라야 돼? 얘의 둘만 다르면 되지, 그지? 그래서 얘를 칠하면 몇 가지가 된다? 세 가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봐. 얘랑 얘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가? 어우, 야, 술술 일어났어. 야,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는 거 아니야? 내일, 야, 해가 서쪽에서 뜬다. 명제 아니야. 해가 서쪽에서 뜬다. 명제 아니야. 거짓인 명제죠? 자, 해가 서쪽에 뜰라나 봐. 야, 두 가지 상황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더 해주는 거야. 얘 네 가지 하고, 얘 9가지 하고, 더 해주는 거야. 근데 이 상황과 이런 상황들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여기다 5 곱하기 4 해주면 돼. 야, 이 정도가 색칠하는 문제 중에서 좀 심한 문제니까 기억해 두길 바래. 알겠지? 자, 그래서 색칠하는 방법의 수. 조금 어려운 버전의 문제도 생각해봤다. 이 느낌이 중요해. 나중에 다시 이렇게 만나느냐, 요거 느낌이 좀 중요하고, 니네가 나중에 경우의 수 좀 더 많이 배우잖아? 그럼 다른 방법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 사실 난 걔를 더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의고사 수능 기출문제 정도 수준까지 가면 이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럴 땐 좀 다른 또 기술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경우의 수를 배우는 기술을 좀 더 배운 다음에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이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어? 방금 하고 싶은 얘기 있었던 표정인데. 자, 여기까지입니다.